허전하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뻥 하고 생겨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한 날. 그런 날에는 유독 사람이 고프지요. 그렇다고 누굴 만나면 좋을지 떠오르는 사람도 딱히 없고, 또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도 이 공허한 마음에 공백이 채워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날엔 만날 사람을 애써 찾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마음을 더 서늘하게 만드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외롭진 않지만 어딘가 허전하고, 아픈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멀쩡하지도 않은 것 같고,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으면서도 기대어 의지하고픈 마음은 아닌 듯한,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상태. 허전함이라는 것은 참 묘한 감정이더군요.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 괜찮아질 거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나아지겠지. 아, 모르겠다. 한숨 자고 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허전함을 견딜 수 없어서 마음속으로 뭐든 넣어보곤 합니다. 그러면 왠지 채워질 것 같거든요. 횡댕그렁해진 내 마음을 말이지요. 내려와. 앉은뱅이 의자가 점점 길어지더니 다른 사람들이 올라올 수 없는 높이에 나를 올려놓고는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련히 알아서 한다고. 중간에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무슨 마음이었는지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지요. 망설이다가 시간은 흐르고 이제는 외로움이 싫어서 내려가 볼까 했는데, 앞불싸 너무 높은 곳에 홀로 있었네요. 주저하는 사이 시간은 또 흐르고, 이제는 외로움을 피해 내려가고 싶은 마음보다 내려가는 것 자체가 무서워져 버렸습니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 중 누구 하나 손을 내밀어주는 이가 없으니까요. 누구든 좋으니 내려와도 좋아 라는 말만 해준다면 이제 뛰어내릴 생각도 있는데 말이죠. 나를 이 의자에 앉게 한 사람이라도 괜찮으니 말입니다. 어긋남. 한때는 잃어버린 쌍둥이가 아닐까 싶은 만큼 잘 봤던 사람과 완전히 돌아서기 직전. 이 사람과 나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해보곤 합니다. 척하면 착하던 사이,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었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결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헤어짐으로 인한 상처보다 왜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해야만 하는지 의문이 더 큽니다. 생각만 해도 오그라들 것 같은 유치한 이유에서 여전히 분이 가라앉지 않는 싸움들까지, 수많은 말, 행동과 표정들이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다가 결국 하나의 말을 남깁니다. 우린 맞지 않아. 그뿐이야. 너무 잘 맞아 시작되었던 관계가 너무 맞지 않아 끝나게 되는 아이러니한 순간. 차라리 악역이 있었다면 퍼붓기라도 하겠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어긋남은 이내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져 다시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우린 정말 잘 맞아. 널 만나 다행이야. 고립.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그들로부터 전해지는 소외감일 때가 많습니다. 무리 사이에 우두커니 홀로 남겨지는 감정이죠. 저들과 친해지고 싶지만 말문을 트기엔 쑥스럽고 딱히 건넬 말도 생각나지 않아 겉돌다 보니 혼자 남겨지게 되는 경우, 그럴 때의 외로움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면 쉽게 사라지곤 합니다. 소외로 생긴 외로움이니 보듬어주는 것이 해결책인 셈이죠. 그렇지만 세상에 어디 그런 외로움만 있던가요? 그들로부터 소외되기 전에 난 외로움이 좋아 하며 스스로가 홀로됨을 자처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엔 보란듯이 조금씩 울타리를 만들다가 의도하지 않게 갇혀버리는 경우 종종 있죠?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그 울타리 안에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울타리에서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뭔가 대단한 결심이나 엄청난 계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그저 웅크렸던 몸을 쭉 펴고 몸에 묻은 먼지를 탈탈 털어낸 후 담 넘듯 훌쩍 뛰어넘으면 됩니다. 너무 쉽게 나올 수 있다 보니 쑥스럽고 민망해서 나오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겠지만 계속 그 안에서 살 순 없잖아요. 내가 만든 외로움이라는 담벼락은 그래도 누군가에게 내가 언뜻 보일 정도의 높이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 될까 말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만 밖으로 나오세요. 누구나 외롭다. 세상이 잠들 시간이 되면 외로움은 그제서야 슬그머니 잠에서 깨어납니다. 어두운 방 안, 피곤에 절은 몸을 펴고 누워도 외로움에 흔들린 마음 때문에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 밤, 아무 생각 없이 머릿맡에 있는 핸드폰을 열어보곤 합니다. 메신저에 지난 대화 목록을 다시 읽어보거나 등록된 사람들을 훑어보기도 하겠죠. 메신저의 짤막한 소개란에는 대부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을 겁니다. 재미난 말, 명언, 결심도 있겠지만 때로는 아픈 말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저주, 우울한 마음을 에둘러 적어둔 말, 떠나고 싶다거나 다 필요 없다거나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말들. 찬찬히 읽다 보니 아까 느꼈던 나의 외로움만큼이나 그들의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들도 지금 나처럼 어두운 방 안에서 핸드폰을 바라보며 자신의 외로움을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바다 밑.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보면 왠지 헤어진 연인들이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리움은 꼭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만 존재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친구, 가족, 마음 맞는 동료나 여러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들. 내가 마음을 주고받은 사람과 공유하는 수많은 감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리움을 겉으로 드러내기보다 마음의 바닥 깊숙한 곳에 넣어두곤 합니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감정이라고 치부하고 그리움을 제대로 마주하기조차 어려워하죠. 내 마음으로 그리움을 힘껏 끌어안아 느껴보세요. 그리운 이를 그리워하며 눈물도 흘려보고 그립다 말도 해보면 가슴이 따뜻해질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움이 사랑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음을. 뚝뚝뚝. 언제부터였을까요? 전화번호 목록을 훑어보며 전화를 걸 누군가를 찾는 일이 줄어들고 무뚝뚝한 수신호를 들으며 상대방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그리운 이와의 통화 기능을 잃어가는 전화기를 보며 통화 버튼 대신 그리움만 연신 눌러대게 되었지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인의 소소한 일상까지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만 어쩐지 직접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전하는 것만은 점점 어색해지는 듯합니다. 그립다, 보고 싶다. 때로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세요. 애꿎은 날씨 이야기로 시작을 해도 좋고 밥은 먹었느냐는 인사를 서너 번 반복해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고 싶다 라는 말 한번 툭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내 마음에 넘치는 이 그리움을 그 한마디에 가득 담아 전해본다면 상대방도 그렇다고 고백해 올지도 모릅니다. 고집. 고양이 사진을 찾다 보면 좁다란 박스 안에 억지로 몸을 집어넣은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상자 안에서 산만한 덩치를 굳이 집어넣겠다는 그 고집. 우리에게도 그런 귀엽고 소박한 고집 하나쯤 있을 겁니다. 그런 고집들 중에는 남이 봤을 땐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때론 저 불편함을 왜 감수하나 싶거나 비효율적이다 못해 손해를 감수해야 할 정도의 황소고집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런 고집을 쉽게 버리기도 힘듭니다. 그것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안락함, 평화로움, 즐거움, 그리고 쾌감 때문이지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고집이란 내가 가질 수 있는 기분 좋은 그리고 지켜져야 할 외로움이 아닐까요? 기다리고 있다. 살면서 매 순간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늘 평화롭고 아늑하고 따뜻하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따금 사막처럼 숨막히게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기도 하고 눈도 못 뜰 만큼 거친 폭풍우가 쏟아지기도 하지요.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기억이 함께 하기도 하지만 도망치고 싶은 기억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는 곳, 바로 내 마음속입니다. 그 안에 끝이 어딘지 모를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내가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지요. 그게 누구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누구에겐 연인, 누구에겐 가족, 친구, 꿈, 목표,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벽 너머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은 같겠지요? 그 간절한 시간이 쌓일수록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벽도 점점 허물어져 갑니다. 아직은 작은 틈새일 뿐이지만 점점 크게 무너져 언젠가는 그토록 바라던 이 벽 너머의 무언가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간절한 그 마음, 부디 차곡차곡 쌓아가며 기다려주세요. 애정 결핍. 사랑을 시작하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갖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는 권력과 비슷한 모양새를 갖게 되고 더 사랑하는 쪽이 덜 사랑하는 쪽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내어주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1만큼의 사랑을 받고 다시 1만큼의 사랑을 내어줄 정도는 아니어도 관계를 유지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요. 상대가 준 마음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전에 마음을 잘 받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 다 갖춰지지 않는 사람이 운 좋게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에도 그것을 잘 간수하지 못해서 소중히 보관하지도 못하고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계속 상대방에게 애정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결국 서로가 지쳐버리기 마련이지요. 그때에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상대방의 마음을 받았음에도 마음이 텅 비어 있다고 느낀다면 나는 상대방에게 받은 애정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겹.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들여다볼 때 이 가사만큼 적절한 설명이 또 있을까요? 양파처럼 까독까독 끝이 없는 나라는 사람 속에는 이미 알고 있던 모습도 낯선 모습도 때로는 인정하기 싫은 야비하고 비정한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나는 내 안에 수많은 나를 잘 다독여 이끌고 가는 선장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할 때도 있습니다. 드물게 말썽을 피우는 내가 튀어나와 선장을 당혹스럽게 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이런 모습도 있었네 하고 색다른 경험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요.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고 타인의 모습이 부럽다 해서 그걸 가져다 나의 겹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양파 같은 나를 잘 다독여 사이좋게 지내는 수밖에요. 찰랑찰랑 콸콸콸.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죠. 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젖어들어 어느 순간 익사하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지요. 그러나 우울을 마음의 감기 정도로 치부해 가볍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마음은 살뜰하게 챙기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무모하리만큼 무관심하게 대하곤 하죠. 그러는 사이 점점 우울은 내 발목을 적시기 시작하고 허리춤으로 목으로 결국엔 내 키보다 높은 곳까지 올라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이런 상태까지 가지 않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요. 자기 애를 갖는 것, 그리고 우울함이 차올랐을 때 제때 버리는 것. 내 마음은 내가 보살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자신에 대한 무심함으로 익사하는 일은 막을 수 있겠지요. 유리병 세상.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꽁투 중 한 사람이 유리가 있는 줄 모르고 걸어가다가 쾅 하고 부딪혀 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리라는 장애물이 있는 줄 모르고 넘어진 사람을 보며 우리는 웃음을 터뜨리지요. 넘어지고 아파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모습이지만 우리는 유리벽을 못 보고 부딪힌 그 사실이 우스운 겁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저걸 못 보나? 싶은 거지요. 이처럼 우리는 어쩌면 각자 자기만의 유리병 세상 안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뻔히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자신의 눈에는 세상과 이곳의 경계가 보이지 않는 그런 유리 말이죠. 아, 색이 있는 유리병이라면 자신의 눈에도 보이긴 하겠군요. 단지 자신의 유리병이 아닌 세상이 그렇게 물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말입니다. 부러움. 내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도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음을 알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에 절로 관심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괴로움이 있겠지만 그건 아주 잠깐일 테고 즐거운 일이 더 많을 거라는 지레짐작도 하게 됩니다. 오로지 나한테만 세상 모든 불행이 몰려오고 행복은 잠깐 숨 쉴 정도로만 머물다 간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많은 추측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죠. 하지만 이런 법칙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행, 불행의 보존 법칙. 사람의 평생 행복과 불행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고 모두 합해 본다면 0이 된다는 법칙. 끝없이 괴로운 터널 속에서 행복이란 건 절대 오지 않겠구나 싶어도 언젠가는 터널이 끝나고 눈부신 행복이 시작됩니다. 너무 뻔한 말 같지만 행, 불행은 그렇게 균형을 맞춰 유지됩니다. 세상에 영원한 불행, 영원한 행복은 없지요. 그러니 타인의 행복을 너무 부러워할 것도 지금 나의 행복을 너무 의지될 것도 없습니다. 자각. 한 군부대가 수장의 지휘에 따라 산을 열심히 오릅니다. 힘겹게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수장이 하는 말, 이 산이 아닌가벼.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미련 없이 다른 산으로 열심히 행군했지요. 이처럼 마음을 다해 무언가를 해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 길이 아니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든 적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정신마저 아득해지지 않던가요? 만약 좋아하는 일이었다면 그 마음조차 식어버릴 만큼 허탈해지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해온 일인데 내 선택이 정답이라는 확신까지 했던 일인데 그 확신이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도 두려움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지요. 한번 그렇게 되면 그 생각이 계속 내 발목을 붙잡을 테니 모른 척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가기도 어렵습니다. 당장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여기가 끝은 아닌지 이런저런 걱정이 앞서겠지만 일단 이 생각도 정답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의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설마 아니야 하며 고개를 돌리지 말고요. 생각해보면 걱정과 달리 무엇을 그만두거나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결정보다 가던 길을 수정하고 생각을 가다듬는 정비의 단계를 맞이할 확률이 더 높지요. 특히 마음을 많이 쏟았던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했던 선택과 내가 가는 그 길에 왠지 모를 의심과 불안이 스멀스멀 생기고 있나요? 그렇다면 가던 길을 멈추고 찬찬히 둘러보세요. 나의 선택과 걸어온 그 길, 그리고 그에 대한 내 마음을. 고독, 가란 말이야 라는 마음에도 없는 외침에 진짜 돌아서고만 남자를 바라보며 여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묻죠. 그런다고 진짜 가냐? 가라고 소리쳐 놓고 진짜 가느냐고 되묻는 이 아이러니한 마음. 우리도 종종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날 혼자 내버려도 누구도 말 붙이지 못하게 으름장을 놓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다 보면 이내 그런다고 진짜 내버려 두다니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다시 누군가를 부르려는 마음까지는 들지 않죠. 누군가가 그리운 마음과
홀로 있고 싶은 마음, 그 가운데에서 진한 고독이 파고듭니다. 이런 사람에게 다가가려 한다면 눈치 백단은 되어야겠죠? 혼자 있고 싶은 마음과 혼자 버려지고 싶지 않은 마음의 균형을 잘 파악해야 할 테니까요.